오늘 입학 설명의 순서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오늘 또 과중 관련해가지고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과중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학지도, 그 다음에 입시 관련해가지고 3학년 부장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활동에 관련돼서 진로 상담부장 선생님께서 설명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진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을 맡고 있는 교무기획부장 윤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985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이제 3년 후면은 40년이 되는 아주 전통과 명문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교훈은 성실 경건 10년, 저 세 가지 교훈 바탕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3학년, 2학년 이렇게 학생 수가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는 뭐 다 어머님께서도 아실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중3 아이는 좀 늘었다고 합니다. 한 5만 명 정도 황금대지띠인가요? 뭐 해가지고 좀 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갈 때 조금 더 경쟁률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 요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교학점자가 되면서 학생 선택권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 과목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적성이나 또 대입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대입제도를 또 반영을 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요. 또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편성하고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 지침이나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항상 지키면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생 선택 과목을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일수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다 191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191일 정도 수업 일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위가 50분, 이제 중학교는 45분 수업이었죠. 고등학교는 이제 5분이 늘어서 50분 수업 17시간을 하는 게 1단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수학이 4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학교가. 그러면은 1학기에 68시간을 수학을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192단위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중3 학생들은 192단위를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1학년 아이들은 204단위를 이수를 하는데 요 중3 학생서부터는 192단위로 좀 줄었습니다. 전체가 12단위가 줄었죠. 그래서 교과에서 174단위,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봉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자동 진이죠. 이제 봉사활동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18단위 졸업할 때까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제 과학중점학급이 있습니다. 새 학급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교육과정으로 해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반편성이 되겠고 2학년, 3학년으로 진급이 되면서 과학중점과정으로 학생들이 이동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특징은 교육과정상 특별한 것은 수학과학 정보교과에서 교과의 45% 이상을 배워야지만 과학중점학급을 이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은 2026학년도 대입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진학 방법은 이렇게 학생부 교과, 수시죠, 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입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 그리고 정시, 이렇게 수시와 정시로 해서 대학교 진학이 되는데,
물론 내신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그러나 지금 이제 정시가 40%로 계속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소재 이제 15개 대학교는 정시가 많이 이제 늘어서 예전에 뭐 20% 뽑았다가 지금 40%까지 확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항상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보겠죠. 거기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지만 1단계가 통과가 되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고 또 서울에 있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교들은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는 고려를 해서 항상 수능과 연계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좀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수능과 연계한 학습을 좀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아까도 뭐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능과 연계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단원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한 학교 내신 이런 평가할 때도 수능 출제, 수능 문제 유형 그런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학교 공부하면서 시험 보면서 수능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 또 자기 주도 학습, 예전에 자율학습이죠. 이런 학습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면 수능과 관계된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수업을 보충 수업 시간에는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뭐 여기 오신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가 그래도 수시도 잘 가지만 정시도 굉장히 잘 가는 그런 학교로 아마 알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 계획된 수능과 연계된 이러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시에 많이 이렇게 대학교 진학이 아마 됐다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탐구 생활교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원이고요. 요건 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길 바래요. 그래서 뭐 수학도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또는 뭐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지금은 선택 과목 시대이지만 아이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막 이렇게 듣지 않고 그래도 서울대학교는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조금 이런 것들 이수하고 와라 해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런 물론 서울대학교가 물론 뭐 전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졸업할 때까지 뭐 1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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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위, 10단위 뭐 이렇게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 요건이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이수 단위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고요. 아이들이 우리 학교 오면은 3월 달에 다 설명을 다시 해주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이제 국영수 1, 2학년 이수 단위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1학년 때 6단위, 원래는 8단위였는데 교과에서 1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국어에서 이제 1단위를 줄였고요. 수학은 계속 8단위. 그다음에 영어는 2학년 때 6단위 이렇게 한 단위씩 줄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마 국영수 특히 수학은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2학년 이제 선택 과목 현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 학생들, 일반 가정으로 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13과목 중에서 15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어를 들을 수도 있고요. 사회도 들을 수 있고 과학도 들을 수 있고 이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교양 중에서 제2외국어를 꼭 들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중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만약에 과중으로 오게 되면 아까는 요거는 일반 학생들 선택 과목들입니다.
과중 아이들은 이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과학, 정보에서 교과의 45%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이 뭐냐면 수학 1, 수학 2, 기하 2학년 때 이게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해 보시면 물화, 생지 다 있죠? 이 네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중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이 학생들이랑 필수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로지 선택하는 것은 제2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과중은. 그리고 3학년에 여기 선택 과목을 보시면 이것도 일반반입니다. 여기 26개의 교과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본인이 8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산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그런 진로, 이런 적성 또는 뭐 자기가 전공하는 과 관련된 교과를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예전처럼 학교에서 지정하고 너 이거 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데 3학년 과정 속에서도 또 과중이 있겠죠. 과중은 수학 쪽에 학률과 통계, 미적분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과학 쪽에서 물화생지 투죠. 투를 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원투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교과는 우리 학교는 인공지능 기초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정보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5% 이상 이렇게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과중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중에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능 교과인 하작이나 엄매나 국어 쪽에 하나, 영어에 영어2나 영어회나, 그래서 수능 교과인 영어2를 올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과중의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에 한 과목, 3학년에 두 과목인데, 결과적으로는 수능 교과인 국어와 영어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우리 학교는 일반반도 있고 과중반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나 선택 과목명이 같으면 다 합해서 산출합니다. 일반반에서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은 과중에 물리, 걔는 필수니까 과중에 있는 모든 인원과 일반반에 선택한 인원 합해서 성적 산출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명이 같으면 다 섞어서 다 산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우리 굉장히 운동장도 넓고 시설도 좋고 또 학교도 깨끗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전자칠판도 들어와 있고 수업 교실도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 학급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학급의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수능 준비를 계속 해온 학교로서 교실에서 경쟁과 도전의 면학 분위기가 항상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도울 땐 도와주고 또 경쟁할 땐 경쟁하고, 항상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교실이 운영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성과 활동성이 있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대학교 갈 때 그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 어떠한 적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제 탐구 활동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활동성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과세트 그 내용을 그거에 맞게 잘 써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시, 입시 그 상황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교사 만족도, 그걸 봤더니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한 애정이 있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런 상담 활동이 굉장히 강화된 학교예요. 물론 고3뿐만이 아니라
고1,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다 또는 뭐 기말고사 봤다, 뭐 모의고사를 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학생들과 수시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소통하는 우수한 교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상담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가 대전고등학교의 큰 장점이고 아마 여기 학생이나 학부모도 굉장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 2% 고등학교인 일반고 고등학교입니다. 예, 대진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으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마 자사고하고 이 과중반하고 같이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대진고등학교가 어떻게 입시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 화면입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이죠. 여기 중3.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졸업한 49만 명입니다. 지금 49만 7천 명입니다. 나머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만 늘었습니다. 제가 황금 보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올해 들어오는 학생들이 황금 돼지띠라고 하더라고요. 무척 이뻐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응시 인원입니다. 쭉 줄어들고 있다가 요 인원에 비교하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5만 명이면 15개 대학입니다. 서울시내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에서 5만 명 정도 모집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듭니다.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이는데 여기는 더 줄겠죠. 그래서 좀 겁나는 이야기지만 올해 중3들은 대학 가기 좀 힘듭니다. 경쟁이 더 심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머님 자녀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잘 아시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및 수능 이렇게 실기는 거의 저희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이게 24년도입니다. 24년도에 79%, 21%입니다. 정시보다는 수시로 훨씬 많이 뽑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는 수능으로 40%를 뽑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수도권까지 하면 38%를 정시로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월 되는 인원 때문에 거의 정시의 50%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무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는 정시를 꽤 오랫동안 준비하던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가 뭐 맨날 서울대만 보내서 좀 그래요. 11명이 가고요. 연세대 고려대는 48명이 갔습니다. 이게 늘었잖아요. 늘은 이유는요. 정시가 늘어서 그래요. 솔직히. 작년에 38%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게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 소재는 보시면은 168명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19년대 정원은 50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47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간 인원이. 그럼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논술로 많이 갑니다. 3%밖에 안 돼요.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3%밖에 안 되는데 32명이나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과중반 애들이 수학을 빡시게 잘해요. 그러니까 자사고랑 비교를 해도 이 근방의 자사고랑 비교를 해도 퍼센테이지가 비슷해요. 나머지 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수학만에 있어서는 거의 1등급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한다. 3학년이 되면.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제가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빨간 줄 쳐놨잖아요.
일반고입니다. 서울대 간 순위. 그런데 우리 학교는 50등이에요. 근데 어떻게 2%야? 2,000개 고등학교인데.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 성남시 빼고요.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안양시 하나 빼고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입니다. 강남 하나 빼고는 서초구, 강남구 빼고는 유일하게 노원구에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2,000개의 고등학교 중에 15번째거든요. 일반고 중에서. 그리고 2%죠. 네. 또 일반고 중에서 진학률입니다. 진학률은요, 강남이 낮아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많습니다, 강남은. 근데 저희는 일반고 중에서 보시면은 네 번째입니다. 진학률이. 그런데 이 10개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를 가는 학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실도 있고 학생들이 진학률도 높은 학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신문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성적을 내려면 일단은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이 시험도 잘 봅니다. 대학 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절기입니다. 중3이고 고등학교 1학년 올 때까지는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영수 열심히 해라. 선행을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뭘 할까? 근데 딱 집어서 난 의사 이렇게 하면 의사 못 갑니다. 생물 쪽에 관심이 있어. 화학 쪽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고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력은 모든 성적의 기본이다. 읽어내야 되잖아요. 수학도 읽어야 됩니다. 영어도 읽어야 돼요. 국어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은 모든 과목의 기본이다. 독해력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키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독해력을 키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오셨던 학부모님이 물어보셔서 얘기를 드렸는데 개별 상담할 때 들어오면 꼭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뭘 하느냐? 학생을 보내시면 이런 걸 할 겁니다. 수능 대비해서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공관 운영을 합니다. 저쪽에 보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층에 3학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자습실을 운영을 합니다. 학생부 작성을 위해서 상담 활동을 합니다. 학생부는 교사 혼자 쓰지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보시고 한 반에 저희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28명입니다. 33명에서 28명이거든요. 근데 걔네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 선생님 이거 했어요 라고 알려주셔야죠. 학생이 알려야죠. 그리고 그 근거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적절하게 상담을 해서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험과 수능과의 연계 출제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생활기록부입니다. 저희 반 학생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개인 이야기라서 보시면 좀 그렇고요. 그냥 눈으로만 봐주십시오. 한 과목입니다. 미적분 하나에 이만큼 썼어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만큼입니다. 이게 언제 때 거냐면요. 미적분 3학년 때 겁니다. 저희 반 거라서 3학년 때 것만 제가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미처 못 본 부분들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학교는 이런 시험 문제를 냅니다. 과학입니다. 수능형처럼. 수학입니다. 함수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냅니다. 국어입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2개를 잘라왔습니다. 자, 어느 게 수능 시험 같아요? 어느 게 수능 시험 같습니까?
당연히 왼쪽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는 39번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눈치채라고 했는데 눈치를 못 채셨는데요. 여튼간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시험도 방과후 수업도 자율학습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실제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어머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실제로 자녀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이것처럼 교육을 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과 열정이라 썼는데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요. 공부에 진심인 학생과 학생에 대해서 열정적인 대진고등학교라고 쓴 겁니다. 저희 학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장님, 혹시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김곤선입니다. 자리가 너무 불편하실까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화면 같은 것들은 좀 자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잘리면 더 보고 싶으시면 뒤쪽에서 사인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먼저 대진의 미래입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대진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아까 앞서서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학생들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맨 앞에 보면 진로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진고등학교는 1학년 때 처음 입학하게 되면 입학식을 하기 전에 미리 전문 진로 상담교사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4종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면 1대1 또는 1대4 또는 1대 집단 상담 등으로 해서 학생들이 3년 동안에 어떤 진로 과정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설계해 주십니다. 이 진로 전문 상담 선생님은요, 1학년 전체 정규 교과 과정 안에 수업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 개별적인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학년까지 쭉 함께 상담을 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진고등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졸업생들이 학교를 그렇게 옵니다. 자기네들이 학교 다닐 때 혹시나 했었던 실수를 후배들한테는 좀 덜하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길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러 오거든요. 자,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로드맵을 결정을 하게 되면 진로 포트폴리오나 진로 탐색 발표 이런 대회 등에 이제 나가면서 자기의 계획을 좀 구체화시켜 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올해 5월에 있었던 진로 멘토링 장면이거든요. 이 서울대에 간 강문석이라는 친구가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자기 1학년, 2학년 성적을 다 깠어요. 그래서 나 1학년 때 국어 4등급이었어. 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어떻게 1, 2, 3학년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게 됐는지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미리 다 정보를 줘요. 이런 선배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거야. 그럼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진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날 했었던 이상진이라는 친구는요, 전기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진로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전기전자에 관심 있는 사람 내 얘기 들을래? 라고 해서 전기전자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이 모여서 이 선배와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성의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미래에 대한 모습에서 대진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도저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들 간단하게 다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장이고요. 자, 대진고등학교의 봄 풍경입니다. 학생들의 등굣길 여름 풍경이고요. 학생들이 산책
수 있는 가을 풍경입니다. 눈 덮인 겨울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교실 안과 복도의 모습이고요. 식당입니다. 자, 자율학습실과 가변형 교실입니다. 크고 작은 세미나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과 세미나실입니다.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체육관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스튜디오고요. 자, 올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도서관입니다. 자, AI실과 과학실이고요. 자, 천체망원경이 있는 과학실입니다. 이따가 과학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계실까봐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식의 진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올까요? 어쨌든 고등학교라면 학교 안에서의 수업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당연하게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우고 나면 수업 시간 안에 학생들의 기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한 심화 주제나 과제를 하나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본인이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도전 페임랩 대회인데요. 도전 페임랩 대회가 뭔지 잠시 학생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나치스 법칙의 수학적 원리와 실전적 적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나치스 법칙이라는 것은요, 1,200년의 당시 군사학자였던 나치스 법칙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실전에서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의 키워드가 됩니다. 이는 산업과 도시화로 인해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기주의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새로운 경쟁의 피라미드에 탄생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CSR을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의 본질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CSR은 기업의 이루어주고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려서는 기업가의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을 얻는 이유를 청소할 수 없다. 혹시 뒤에까지 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셨나요? 기업의 CSR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저는 이 친구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발표했던. 그 친구가 몇 번 CSR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전 도저히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라든가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탐구 과제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대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전 페임랩 대회였고요.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 건 미래지향 특기적성을 통해서 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요, 저 오른쪽에 서 계신 이분 앞에 있는 빨간 원판, 저게 드론이거든요. 자, 체육관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요 앞에 이 복잡한 전선들은 아두이노와 코딩이라는 것에서 쓰는 재료들입니다. 자,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좀 더 좋아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오늘은 과학 중점 학급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놓은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과학만 알고 있는, 어떻게 편향되어 있는 학생들의 교육은 좀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자, 그래서 인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과학 중점반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과 연계 독서 교육,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사회과 수업 시간의 모둠 수업, 교사 독서 세미나, 전문가 초청 금요 특강 등등을 통해서 인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가령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지금 이 학생이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는 고체 샴푸 바예요. 머리 감는 샴푸를 고체로 만들고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이걸 왜 만들고 있냐면요. 도서관에서 월관 도서관이라고 해서 매월 그때마다의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의논하고 그걸 실제로 어떤 활동과 연계시켜보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라고 해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미세 플라스틱을 좀 없애는 방법은 샴푸통이라도 없으면 그럼 우리가 샴푸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나오게 된 활동입니다. 사실 남학생들 이렇게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거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더 열심히 더 뭔가 아름다운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지난 6월에 나로호 발사를 학생들이 함께 나로호 발사의 실패와 성공을 함께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별자리 이야기도 나오고 본인이 좋아하는 별자리 얘기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자리를 새겨서 전등을 한번 만들어 볼까? 세워놓고 책 읽으면 좋겠구나 해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별자리 전등을 새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아직도 좀 정적인 게 인문학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까 봐요. 학교의 사서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인문학을 조금 더 활동적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을까? 과학처럼 실험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인문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재미있게 다가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작은 축제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책을 읽고 학생이 참여하고 교사가 거기에 힘을 더하고 이것만으로도 재미가 덜하면 전문 극단을 부르자. 그래서 전문 극단을 초빙해서 이 작품을 쓴 저자를 초청해서 간단한 하나의 축제를 벌였거든요. 자, 영상 시작되면 욕설이 좀 나오니까 그거는 원래 책에 있는 대사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낭독회거든요. 미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대본을 보고 그냥 읽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저분은 이 작품을 쓴 저자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자와의 대화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감상을 서로 나누는 장면으로. 자, 그렇게 인문학에 관련된 행사를 조금 더 학생들이 더 주인이 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리 대학을 잘 보내고 아무리 내신에서 유리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학생들이 즐겁지 않으면 과연 대진고등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화면은요, 교육과정 동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과정 동아리라는 건 말 그대로 정규 수업 안에서 하는 동아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5, 6교시에 하고 있거든요. 자, 언뜻 보셔도 내용이 너무 많고 굉장히 다양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현재 3D를 활용한 메이커반, 환경문제 연구반, 연극영화반 등등을 비롯해서 총 53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도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가 없어, 엄마. 내가 원하는 데는 이미 다른 애들이 다 차서 못 들어가, 엄마. 이런 상황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뭘 하냐면요. 진로, 전공 탐색, 자율 동아리를 직접 만듭니다. 말 그대로 자율 동아리라는 건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조금 전에 교육과정 동아리는 학교의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자율 동아리는 안 돼요. 애초에 자율 동아리는 무슨 자율 동아리 땡이에요. 더 이상의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율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면 아이들이 얼마나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만든 자율 동아리를요, 대진에서는
정규 동아리로 편성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학교에 기존에 있었던 동아리에 만약 못 들어갔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율동아리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해서 정규 동아리에 편성을 받으면 돼요. 그럼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생기부에서도 제대로 된 기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올해는 10개의 진로 탐색 동아리가 운영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30여 개였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면 작년에 만들었던 자율 동아리가 대거 정규 동아리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숫자가 좀 적어졌어요. 그럼 아마 이제 내년에 새로 학교에 입학할 신입생들은 이 10개 이외에 또 다른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규로 편성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남학교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운동 관련입니다. 다양한 경기 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한참 들어오셔서 어수선해서 잘 못 보셨을 텐데 대중고등학교에 굉장히 특이한 검도 교육이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들은 모두 다 검도를 배워요. 검도 복장을 입고.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이걸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근데 올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까 보여드린 여러 교육과정 동아리의 학생들의 끼 그리고 조금 전 보여드린 학생들의 체육활동 이걸 다 묶어서 올해 드디어 해냈습니다. 너무 흐뭇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짧지만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기타도 치고요. 춤도 춥니다. 열창도 하고요. 랩도 해요. 선생님들도 너무 기뻐하시고요. 학생들도 열광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바리스타에서 커피를 타기도 하고요.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보드게임도 하고요. 자, 선생님들은 찬조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시고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로봇 코딩하는 동아리고요. 미술 전시하는 동아리 3D 프린터입니다. 탁상시계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3D 프린터로. 자, 도서관에서는 사서 선생님이 딜러가 돼서 학생들하고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과학실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실험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날 운동장 풍경입니다. 얼마만인지 학생들이 모여서 뛰고 자, 서로 격려도 하고 줄다리기가 이렇게 재밌었나요? 정말 줄다리기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뭉클했어요. 그런데 뭉클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지금 여기에 소규모 테마 여행 수련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1, 2학년 드디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힘들게 한 2주쯤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보냈던 영상이 정말 많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단체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얼마 만에 이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단체로 사진을 찍어 봤을까요? 자리가 불편하시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과연 학생들이 재밌게만 또 학교를 다니느냐, 그 안에서 뭔가를 키워내야 하잖아요. 자, 능력 파트 과학 중점 학급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으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중점 과제가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크게 맨 위에 융합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오픈 랩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픈랩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능력 파트에 보면 오픈랩이라고 해서 소위 개방형 실험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실험실을 제공할 테니 자유롭게 이용해 뿐만 아니라 인근 관내에 있는 교사와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없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서 이용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까지 책자에 나와 있으니 혹시 지금 오신 학생들 중에서 이 실험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교장 선생님도 설명하셨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각 교실마다의 수업에서 다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AI 데이터 기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AI 데이터 기반은 역시 받으신 책자 안의 교육 과정에 보면 1학년 신입생들은 이제 내년에 들어오게 될 1학년 신입생들은 모두 정규 교과 과정 안에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정규 수업으로 배우게 되니까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너무 막연해서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AI 데이터 기반 토요시바 탐구 수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는 공학스쿨, MBL,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등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사진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사물 인터넷을 직접 학생들이 코딩하고 조립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자율주행을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게 드론이거든요. 자, 드론을 날리기 위한 코딩 작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선택형 진로 체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다에서, 하늘에서, 과학관에서 다양한 곳을 학생들이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요, 학생들이 직접 해부하고 있는 게 광어거든요. 광어를 직접 해부해 보기도 하고, 이 커다란 게 천체 망원경이에요. 직접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기도 하고, 이거는 가까이에 있는 서울시립 과학관에서 학생들이 더욱 심화된 수업을 배우고 듣기도 합니다. 자,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동아리들이 있냐면요. 자, 지금 이 장면은 그 사물 인터넷에 관련돼서 전문가를 모셔서 수업을 듣는 장면이고요. 자, 요거는 드론 코딩을 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테이블마다 있는 쪽에 로봇이거든요. 각 4명마다 한 대씩의 로봇을 놓고 직접 로봇 코딩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과학부에서 하는 전체 행사의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다음 장면입니다. 일단 이걸 빨리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래융합인재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기존에는 혹시 영재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예, 영재반에 들어가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수시에서 유리해라는 소문이 났었던 그 영재반이요. 근데 이제 영재반 기록 못 하거든요. 학교 안의 활동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기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영재반과 같은 질 좋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데 그 기록이 허망하게 날아가게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기록이 가능한 반으로 바꿨어요. 미래융합인재 아카데미. 그래서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그래서 미래융합인재 아카데미의 학생들을 따로 선발을 합니다. 1차와 2차에 나눠서 역시 여러분들의 책자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단계 서류 전형으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제출하면 그 중에서 학생을 일부 뽑아서 2단계에서 면접 전형으로 최종 선발을 합니다. 2개 학급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건 과학 중점 학급과는 별개로 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과후 수업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럼 이건 과학 중점 학급 학생들만을 위한 것 아니고요. 이런 학교에 있는 모든 과학 프로그램은 과학 중점 학급뿐만이 아니라 대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단
과학 중점 학급으로 애초에 들어온 친구들은 진로에 대한 설정이 조금 더 빨리 명확해진 학생들이라 그쪽 친구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일반 반 친구들도 본인의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활동이 가능한 반입니다. 그럼 방금 보여드렸던 그 다양한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조금 길지만 구체적인 실험의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IoT 엔지니어링입니다. MBL 실험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아주 짧게 조금씩만 담아봤습니다.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학생들과 함께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내용이 너무 길죠? 끊어갈까요? 감사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렇게 많이 학생들한테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도 인공지능, 아두이노, 전기 영동장치, 파이썬 환경, 이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면요.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과학 중점 학급이니까 당연히 과학 선생님들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 과학 교사를 위한 게 아니고요. 대진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지난 1월에 학교에서 방학인데도 와서 들었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여기 이분 일본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한문 선생님, 음악 아니고 미술 선생님, 저 국어 선생님, 뒤에 도서관 사서 선생님까지 도대체 이분들은 자기 전공과도 상관없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학생들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열심이잖아요. 적어도 저희가 아두이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두이노가 이게 뭔가 전기 회로를 가지고 움직이는 실험이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연수받으러 온다고 해서 연수 점수 주지도 않고요. 점심도 안 사줬어요. 근데 방학 중간에 선생님들이 본인이 신청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방학 중간에 일주일 내내요. 자, 이거는요, 딥러닝을 이용해서 얼굴 형태 가지고 혹시 이제 요즘에 가짜뉴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못 따라가니까 우리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고 자기 얼굴 직접 해보고. 이게 다 지난 방학 때 선생님들이 받았던 연수입니다. 자, 그럼 이건 또 뭔가요? 자, 이건 저와 함께 몇몇의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약간 동아리 같은 건데요. 인문 선생님들끼리 한번 뭉쳐봤어요. 저희 강호범 사서 선생님, 음악 선생님, 사회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래서 책을 좀 읽고 우리가 애들한테 접근할 때 애들보다 더 많이는 몰라도 애들과의 대화 수준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 쪽은 우리가 좀 더 잘하니까 우리가 해보고 과학 쪽은 어떡하지? 겨울은 아직 지나지를 않아서 겨울을 비워놓고 지난 여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애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여름방학 끝나고 난 후에 1학년 한 학급에 보강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책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몇 명이 얘기를 하고 과학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줄 사람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1, 2, 3팀인데요. 4, 5, 6, 7, 8팀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과학을 우리가 잘 못하니까 제가 책을 저희 가지고 왔는데 과학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책을 골라서 학생들이 챕터를 선정해서 선생님들과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지난 9월 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1팀, 2팀 우리 강사 학생님께서 그때 코로나 걸리시는 바람에 저희가 얼마나 다행인지 책을 다 이해를 못해서 자, 어쨌든 학생들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 가는 거죠. 교사 따로 학생 따로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면 학생에게 배우고 우리가 조금 더 나으면 우리가 먼저 끌어주고 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제일 설득력 있는 건 이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친구들의 얘기들이 진짜 산 증인이겠죠. 이 내용은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진로부장님이 작년에 졸업생에게서 받은 메일의 내용입니다. 자, 그 친구가 앞쪽에 계신 분들은 내용이 보이실 텐데요. 자기 고1 때 얘기를 좀 해보면 맨날 놀았다. 그런데 어느덧 모의고사 5등급에서 모의고사 전국 상위 0.04%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거 무슨 신문 같은 데서 간증 사례에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직접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이걸 마지막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모의고사 5등급에서 전국 상위 0.04%까지 모든 사람은 특히 10대 학생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자신을 형성해 갑니다. 특히 10대 학생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 전에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나 교사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 친구들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를 많이 따라갔다는 거죠. 자, 또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친구는 아마 작년에 워낙 보도가 많이 됐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로도 보셨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맨 뒷면에 뒷페이지 말고 맨 마지막 페이지 안쪽에 보면 이 친구에 관련된 영상을 서울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요. 점수 좀 보시겠어요? 교과가 3등급, 수능 평균 3등급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에 합격하고 말아버렸거든요. 자기가 원서를 쓰고도 합격할 기대를 크게 못했답니다. 자기는 워낙 천문 관련된 게 좋아서 원서를 써본 거지 성적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자, 이 친구의 이런 사례가 너무 특이해서 이 사례를 서울대에서 팠어요. 서울대에서 자기네 학교에 입학 사례 중에 이성적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서울대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자, 길어서 제가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학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수학 에세이에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놀던 내용을 썼었고 그 전자계산기의 원리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수학에서 있는 미적분의 개념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미적분을 조금 더 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2차는 정말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2차 면접 시험을 보러 가서 미리 문제를 풀어서 종이를 놓고 교수진과 1대1 면접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지대한 실수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이미 문제는 다 풀어버렸고 이를 어쩌지? 교수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물리 상식은요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기가 막힌 실마리가 돼서 결국은 면접까지를 무난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학창시절에 나 자신 정말 잘했구나. 수업 시간에 대충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잘 들었던 나 자신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 학원가에서 요즘 한참 설명회를 하잖아요. 대중고등학교 수시 너무 어렵다고 많이 쓴소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3등급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과연 내신 때문에 불리한 학교라는 말이 맞을까요? 제가 직접 본 어떤 설명회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중고등학교가 학교에서 가르친 것만 시험에 내.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실력이 늘겠어? 워딩이 딱 이랬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학교에서 가르친 거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네가 열심히 듣고 그래야 얘네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친 걸 냈다고 비난받는 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배웠으니까 3등급인데 서울대를 갔겠죠. 학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물론 대진에서 반성을 해야 될 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진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많이 위하고 학생들을 얼마나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보라라고 뉴턴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과학중점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융합과학부장 김영수 선생님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융합과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복도에 저희가 판넬과 그 다음에 책자를 몇 권을 게시를 했는데요. 지금 올해 작년 활동했던 내용을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게시를 한 겁니다.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그런 결과가 얻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이나 기타 등등의 내용들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올해 활동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융합과학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학중점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과학중점학교, 저희가 목적은 뭐냐면 융복합형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학중점반은 이공계열 진학을 확정을 하고 진로 설정을 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태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1학년 1반부터 12반까지 수업을 들어가는데 1반, 2반, 3반이 과학중점반입니다. 근데 수업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저절로 수업을 공부를 잘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입 제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학교 그 행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경시대회나 이런 행사들,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입에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많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과학실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과학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주말도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중점 반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과학중점반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수학과 관련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래융합인재 아카데미라고 해서 영재학급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입에서 영재학급은 대입자료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나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 유리할까, 좋은 게 뭘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만든 대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제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다양한 심화 탐구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아마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또 진로 관련해서 캠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바깥 활동을 통해서 대체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올해 개방형 실험실이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첨단 기자재를 활용을 해서 개별적인 어떤 탐구 활동이나 그 다음에 팀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천체망원경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첨단 기자재를 많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언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AI 데이터 기반 수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공학스쿨이나 그 다음에 AI 관련한 이런 피지컬 컴퓨팅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달라지고 앞으로는 AI 교육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 분야가 아마 굉장히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를 많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날은 힘듭니다. 평일날 힘들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날 오전 중에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오전에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많이 가는데 그래서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그 융합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